안녕하세요, 호야돔입니다. 오늘은 10월 8일 토요일입니다. 이렇게 컨텐츠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이 대표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해가지고 저도 저대로 이렇게 또 사과를 드리고, 또 우리 대표님께서도 저한테 또 사과를 해주시고, 뭐 남자답게 또 소남도 있었던 것도 이야기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에 이렇게 토론에 이렇게 나와줄 수 있느냐 또 정중하게 저한테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대로 또 말씀을 드릴 건 드리면서 저 컨텐츠 따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제 방송에 올리고, 또 우리 이 대표님은 이 대표님대로 또 이렇게 올리시고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면서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고요. 그 댓글도 많이 달렸습니다. 낚싯대 만드는 궁금한 점, 이런 댓글도 많이 달렸었고, 예전에 제가 오늘 올릴 그 컨텐츠 자체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오해성이 좀 강하겠더라고요. 좀 아는 척, 또 거만함, 또 겸손 없다, 뭐 이렇게 들릴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안 했던 거예요. 안 했던 건데 이번에 꼭 좀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심도 있게 해드리고 또 풀 건 풀고 그런 게 좋지 않겠나. 그래야지 또 브랜드 이미지도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오늘 올릴 내용들은 사실 우리가 다른 엔지니어 분들이 들으시면 좀 상의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회사마다 스타일이 다르고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공장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공장장 출신이기도 하고, 또 일본에서도 오랫동안 또 근무를 하셨습니다. 올해 또 한 7년 정도 카본 성형팀에 또 근무를 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좀 순서도 다르고 또 쓰는 용어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참고해 주시고 들어봐 주시고요. 제가 이제 한 2년 정도 저도 카본 성형한 거를 2년 전부터 배우기 시작해서 지금은 아직 초보긴 하지만 한 대, 두 대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시간은 좀 오래 걸리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 제품은 제가 테스터를 했던 제품인데, 예전에 이건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잠을 좀 적게 자고 새벽에 가서 우리 공장장님 깨워서 제가 좀 배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면 우리 공장장님이 그 배울 제자가 없어요. 그 다음 차수에 배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배워보겠다. 그리고 그 의미는 뭐냐면은 제가 나중에 이 호야공방이라는 브랜드를 우리 첫째 아이 이름이 민균이거든요. 민균이한테 물려줄 겁니다. 그게 앞으로 지금 5살이니까 뭐 한 17년 정도 있으면 물려주겠죠. 물려주고, 저는 17년 동안 조금씩 이렇게 배워가지고 연습도 하고 잘해서 이 종장을 제가 직접 운영을 할 겁니다. 그때는 공장만 운영하는 거죠. 뭐 OEM도 해주고 우리 것도 만들고 그렇게 할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해외에도 낚시하러 다니고 국내에도 낚시 다니고 또 집사람과 캠핑카 끌고 여행도 다니고, 그게 제 꿈입니다. 그때 그렇게 되면은 나이가 아마 50대 아직 41살이니까 50 한 뭐 중후반 1회밖에 안 되니까 아주 지금 그런 계획을 잘 짜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초보지만은 그래도 이 일반인이 이제 엔지니어로 걸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저의 그 지식과 제 경험과 그걸 토대로 해서 좀 미숙한 점은 있지만은 어떻게 낚싯대가 만들어지고 우리 호야 공방의 로드가 이런 순서로 해서 탄생이 된다. 그 1차 1편을 오늘 만들 거고요. 로드를 만들게 되면은 먼저 1차적으로 몰드를 성형을 해야 됩니다. 몰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그 몰드가 뭐냐면 이제 쉽게 말해서 금형이라고 보시면 되죠. 금형. 일반 분들은 뭐 금형이라고 하고 우리는 이제 몰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몰드를 선정할 때 이제 그 낚싯대 기초적인 디자인이 나옵니다. 이제 이런 디자인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로드 그 완성품을 보면 뭐 비완성품이나 완성품이나 생긴 건 똑같습니다. 어차피 몰드로 이렇게 감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똑같죠. 같은 몰드를 써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우리 로드 같은 경우는
위에서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갈 때 경사가 좀 심하게 지면서 날렵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약간 펜싱칼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딱 주는 그런 로드고요. 이게 이제 그 우리 수입대부터 해가지고 우리 국산대들 포함하면은 요렇게 생긴 몰드는 우리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했냐면 이게 좀 누가 봐도 뭐 저 호야 공방 몰드인데 이렇게 딱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원래 OEM 회사거든요. 지금도 OEM을 많이 해주고 있고, 그래서 도장은 안 하고 저희는 카본만 말아가지고 다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납품이 끝나면 부산에 유명한 곳이 있어요. 도장으로 유명한 한 35년 정도 된 회사인데 이제 그쪽으로 해서 보내죠. 그래서 그쪽에서 다 또 도장을 하고 뭐 전사까지 작업을 거기서 다 하죠. 그래서 우리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OEM을 해드린 회사에 계약서를 적을 때는 우리 회사에서 만들어줬다는 걸 절대 누설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계약서를, 공정계약서를 벌써 했기 때문에 어떤 회사가 우리 몰드를 쓴다, 이건 좀 매너가 아니고요. 혹시나 우리 로드랑 좀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하면은, 저 몰드는 호야구막 몰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인 그 페이징 칼처럼 이렇게 위에서부터 두꺼워지면서 경사가 확 지는 그런 이제 디자인이고요. 호스에 대한 또 궁금한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는 그 세 가지 몰드가 있습니다. 그 치노 시그니처, 여기 보이시죠? 위에 있는 게 치노 시그니처입니다. 치노 시그니처, 이 몰드가 있고, 그리고 참돔 모델이죠. 참돔 모델. 마다이 시그니처를 하죠. 참돔 모델. 시그니처 모델이 지금 오나가 하나만 나오는 줄 알고 계시는데, 요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오나가 시그니처, 치노 시그니처, 예, 이제 마다이 몬스터 시그니처, 이 모델이 세 가지가 나오고, 여기서 뭐 우리가 호수는 따로 없는데 여기 라인업이 제로 계열, 제로 소프트 계열이죠. 그 제로 계열이 이제 치누 호수가 세 가지가 이제 구분이 되죠. 노멀 스펙하고 파워 스펙하고 익스피디션 스펙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모델인 이제 그 베이직 모델이죠. 요거는 소프트 모델, 요거는 베이직 모델. 이제 베이직 모델 시리즈 같은 경우는 오나가 시그니처인데 이제 1호대 계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감손돔 몰드하고 또 그 뱅에돔 몰드하고 또 이렇게 약간 다르죠.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마다이 몬스터는 2호대 계열, 호수로 따지자면 호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2호대 계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파워 모델 그리고 익스피디션 모델 해가지고 두 가지가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호대 대물드가 싸울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세분화를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강범위하게 총 몇 대입니까? 4대, 총 10대 정도 되죠. 10대를 이렇게 구분을, 대상어에 따라서 입맛 맞게 고를 수 있도록 구분을 쫙 해놓은 거죠. 그래서 치누하고 마다이는 왜 쇼핑몰에 올려놓지 않느냐.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창기에는 밴드에서만 팔았어요. 밴드에서 1차적으로 팔아가지고 지금 약 한 300대 정도 이미 우리 앵글러 분들이 쓰고 계시고, 이제 몇 대 안 남아가지고 오프라인에서만 판매를 하고 쇼핑몰을 아직 막아놨습니다. 우리가 올라오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놨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고, 우리가 다음 달에 이제 토레이 첨단 소재에서 우리가 들어오면은 이제 그때는 토레이 카본이 되겠죠. 토레이 카본으로 이제 이 제품들이 이제 출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 좀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 호스가 왜 없냐? 그 이유가 이런 겁니다. 라인업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1호 계열, 1호 계열이라면 맞아요. 우리 이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뭐 1호, 뭐 1.15, 1.25, 1.35 이렇게 구분을 둘 수도 있고, 뭐 1.25, 1.35, 1.45 이렇게 구분을 둘 수도 있는데, 한 몰드를 썼기 때문에 호수를 논을 해버리면은 좀 약간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야, 호수가 다 다른데, 그러니까 그 구경이 다 다른데 왜 호수가 똑같을 수가 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몰드 사이즈를 썼기 때문에 당연히 호수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냥 1호대 계열이다,
그렇다 보니까 조립대 두께하고 또 이게 손잡이대 두께하고 다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요거하고 또 마다이, 몬스터 마다리는 좀 더 굵습니다. 왜냐하면 몰드가 더 굵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굵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다이는 이제 또 초리대 굵게 하고 또 성경과 원경 두께하고 오나가랑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3개의 몰드로 해서 세분화해서 출시를 하고 있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질 내용은 이제 첨부 사진도 넣어 드릴 겁니다. 이제 SK사, 이제 우리 SK 케미칼이죠. 여기서 이제 카본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제 그 회사가 이름은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제 그 프래그십, 생산하는 그런 팀들이, 소재 팀들이 이제 이름만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토레이 첨단 소재, 좀 이름도 어렵습니다. 그냥 토레이사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계열사니까. 토레이사 카본을 이제 조금만 있으면 받을 것 같은데, 그 회사의 카본을 어떻게 이름이 바뀔지, 앞으로 모델명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는 제가 받았을 때 SK 케미칼 사의 그 기준을 둬서 모델 넘버링을 말씀을 드리고, 옆에 있는 사진들은 이제 저겁니다. 팜플렛입니다. 우리가 영업사원인데 받을 수 있는 그런 팜플렛이고, 거기에 내용도 많이 적혀 있습니다. 제품의 특성이라든지. 그리고 그 제품이 전부 다 낚싯대용으로 출시가 되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돼요. 공업용 카본이 아니고, 공업용 카본은 이제 많이 두껍고, 또 우리 낚싯대용으로는 절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낚싯대 전용, 그런 모델 넘버링을 제가 읊으면서 또 특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SK 케미칼사에서는 다양하게 모델이 나와요. 그 중에서 우리가 사용한 모델은 이제 UPC라는 모델이고요. 또 그 외에도 UPG라는 모델이 나오고 또 UPN이라는 모델이 나옵니다. U는 카본을, SK 케미칼에서 나오는 카본을 뜻을 하는 거고요. P는 톤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46톤 카본. P가 레벨이 46톤 카본을 뜻을 하는 거고, 또 이제 N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스크림이 없는 모델, 노 스크림. 그리고 G는 글라스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글라스가 올려져 있는 옵션이고, 그리고 C는 C2 카본이 올려져 있는 모델이다. 그래서 글라스 모델과 C2 카본 같은 경우는 옵션이라는 거 보면 되죠. 우리 자동차 사면은 무슨 옵션이 더 추가하고 이렇게 하면 돈이 올라간다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노란 거는 옵션이 없다. UPN은 노란 이제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46톤 카본이다. 아무것도 없이 옵션도 없다. 보강도 안 되어 있다. 이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G는 글라스가 올려져 있는 모델이다. 그리고 C는 이제 C2 카본이 올려져 있는, 보강 소재가 올려져 있는 모델이다. 그래서 아예 나올 때부터 기본 보강이 되어서 나오는 모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겠죠? 근데 M보다, UPM 모델보다 훨씬 무겁겠죠. C2 카본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무거워도 그만큼 장점이 있는, 이제 매력이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격도 그만큼 지금 SK 케미칼에서 낚싯대로 사용할 수 있는 카본 중에서 가장 비싼 카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면 C2 카본은 뭐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C2 카본은 가로 세로 곱하기 1m의 그 스크림의 양을 뜻하는 겁니다. 양을 20g이 들어갔다. 그 가로 곱하기 세로 1m에 이제 20g의 스크림. 또 스크림이 뭔데? 그래서 카본의 원료입니다. 카본. C1은 이제 10g이 들어갔고, C3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30g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 말 그대로 그람 수니까 숫자가 높을수록 무겁고, 숫자가 낮을수록 가벼운데, 46톤 카본은 이제 파손율이 그냥 노 모델, M 모델은 그냥 낚싯대만 사용을 하게 되면은 잘 부러집니다. 탄력은 좋겠지만은 2번 대가 박살이 나든 3번 대가 박살이 나든 4번 대가 박살이 나든 할 때는 사고가 납니다, 무조건. 그렇지만 SK 케미칼 측에서 권장하는 건 뭐냐면, 46톤 카본을 쓸 때는 낚싯대용으로 쓸 때는 될 수 있으면은 C2나 C3가 보강이 되어 있는 그 옵션이 되어 있는 카본을 반드시 사용하세요라고 이렇게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C1은 좀 불안하고, C1은 불안하고, 또 C3는 무거울 것 같고, 그래서 그 중간 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UPC 모델, UPM 모델은
어디다 쓰냐면은 우리가 카본을 좀 이따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카본을 우리가 이제 프라이 작업이라든지 이렇게 설계를 할 때 카본을 한 개를 올릴 경우가 있고 카본을 두 개를 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C2 카본이 적용되어 있는 모델을 두 겹으로 올리게 되면 상당히 무거워지고 이게 좀 두꺼워지고 좀 문제가 생겨요. 이제 사용하는 데는 괜찮은데 너무 경질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너무 이게 두꺼워질 수도 있고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두 겹을 올릴 경우에는 이제 UPM 모델을 기본적으로 쓰고 그 위에다가 이제 UPC 모델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앞에 먼저 해설을 해놨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쓸 수도 있고 또 UPC로 부분 보강이 들어가는 절번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좀 우리만의 기술이 있습니다. 이걸 뭐 심오 있게 말할 수가 없는 게 우리만의 또 이게 맛집들이 보면 잘 공개를 안 하듯이 우리대로 설계를 했고 1년 6개월 만에 그 최고점을 찾아낸 그런 거기 때문에 또 심도 있게 말하기는 어렵고 대충 이렇게 제작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잘 안 부러지게 만들겠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도 해보고 하는 게 이제 이런 기술이고, 그리고 이 스크림 톤수도 있습니다. 이 스크림에 뭐 24톤짜리가 있고 30톤짜리가 있고 뭐 그 위에도 톤수가 추가적으로 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까지 잘 모르는 걸 말을 하면 안 되니까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거는 UPI란 모델인데 그는 스크림이 30톤이 올라간 모델이고 우리는 이제 24톤이 올라간 스크림을 이제 C2 카본을 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밑에 그 스크림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기본 그 카본은 46톤입니다, 여러분. 46톤에 24톤 스크림이 적용되어 있는 그런 모델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이 걱정하는 그런 파손이라든지 이런 거는 최대한 막았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다 해보고 이리저리 사용을 해보고 또 이제 뭐 1.7kg에서 2kg까지 무게추를 달아가지고 다 들어서 해보고 또 고기도 걸어보고 추자도에서 돌돔도 걸어보고 참돔도 걸어보고 뭐 다 해봤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됐다, 최고점이다, 안심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1년 6개월 만에 설계 도면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시면서 안심을 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어저께 데이터를 보니까 1507대가 나갔는데 크게 문제된 점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안심을 하고 이제 사용을 해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제 몰드도 만들어졌고 이제 카본도 우리 영업사원분 만나가지고 뭐 UPC니 뭐 UPG니 UPN이니 뭐 UPI니 막 설명 듣습니다. 우린 제일 좋은 카본을 쓰고 싶다 이렇게 하니까 뭐 그렇게 설명을 해주죠. 그때가 가장 설레입니다. 그래서 원단 선택을 하고 그 다음 이제 해야 될 일이 이제 그 재단을 해야 되겠죠. 설계도 해야 되고 이제 재단 설계를 할 때 이제 프라이 설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 하기 전에는 각 회사마다 또 하는 방식도 다르고 또 순서도 다를 겁니다, 아마.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 호야 공방만의 순서를 이야기해 드리는 거고 하는 방법을 또 이야기해 드리는 거니까 괜히 오해가 없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회사는 어떻게 재단 방식을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모든 지금 모델들이 이렇게 마른 목걸로 재단이 됩니다. 마른 목걸로. 그래서 이제 그 프라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그 감기는 횟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가지고 47 프라이, 뭐 57 프라이 이렇게 말하면 뭐 앞에는 5바퀴, 뒤에는 8바퀴, 아니면 47 프라이라고 하면은 앞에는 4바퀴, 뒤에는 또 7바퀴, 이런 식으로 이제 중간에도 그 횟수에 맞게, 회전수 맞게 감기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정을 하는 거고, 여기에서 로드에 이제 태생이 이제 지어지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기본 태생. 좀 이따가 또 이제 따로 보강을 또 하겠지만은 여기서 어떻게 프라이 설정을 해가지고 감기는 횟수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 노드는 중질이 될 수가 있고 연질이 될 수가 있고 또 경질이 될 수 있는 그 기본 이제 성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뭐 사용을 해보다가 또 부러지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부분 보강을 줄 수도 있고 뭐 UPC 모델로 해가지고 부분 UPM 모델의 C를 이렇게 딱 부분 보강을 할 수 있고, 아니면 UPC 모델에 그 UPM 모델에 UPC를 올려가지고 두 겹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부족하다 싶으면 46톤 똑같은 카본에다가 위에도 하나 더 떼가지고 이렇게 올릴 수도, 두 겹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이제 각자의 회사들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설정을 하고 테스트를 해보면서 또 파손이 있으면 또 다시 보강을 하고
또 보강이 끝나면 또 부분 보강을 해주면서 힘새 또 그림을 그리는 거죠. 이 과정이 상당히 오랜 과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 같은 초보 같은 경우는 오버랩을 좀 많이 줍니다. 이 오버랩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감을 때 그런 좀 구간이라 해야 되나? 아니 좀 약간 공간을 더 주는 겁니다. 공간을. 근데 오버랩은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주고 설정을 하고 대부분 고수분들은 그런 거 없이 딱 정확하게 어떻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0년하고 2년하고는 어떻게 차이를 두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연습을 할 때 보면은 어떨 때는 그 공간을 좀 주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합세 부분에서 밈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합세라고 하는데 딱 그 빼면은 어떨 때는 다 빠지질 않아요. 끝까지 빠져야 되는데 맞지 않죠? 그래 길이가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어느 정도. 근데 저는 어설프다 보니까 이게 어쩔 때는 그냥 빠져버리고 딱 멈춰야 되는데 빠지는 경우가 있고 딱 멈추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오버랩을 많이 주냐 안 주냐 이런 말은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안 주는 게 좋다고 해요. 근데 저는 연습을 한다고 오버랩을 안 주는 것보다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버랩을 좀 주고 그렇게 설정을 해서 요즘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잘 돼가지고 딱 맞게 나오고 어떨 때는 이제 속 빠지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안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이런 오버랩이 좀 많이 주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편심이 여기서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편심이 설계가 잘못돼서 이렇게 편심이 나올 수도 있고 좀 더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롤링 작업할 때도 편심이 또 생길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그는 좀 더 또 따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 46동 카본 한 개로만 쓰면은 그 잘 부러지는 건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카본 설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또 어떤 카본 모델을 쓰느냐에 따라 완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시고 회사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찾는데 1년 6개월이 걸렸기 때문에 작업하는 영상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절대 찍어 놓지도 않고 도면만 놔두지 우리가 최대한 누출이 안 되도록 권장장님하고 저하고만 그걸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맛있는 맛집의 음식을 만들 때도 그 비결이 있듯이 각자의 회사들이 그런 이제 보강하는 기술을 아주 또 정밀하게 그리고 보안을 지키면서 보관을 하고 있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단과 설계가 끝났다고 하면은 이제 아이롱 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이롱 작업이 뭐냐면은 본인이 쓰고 있는 그 몰드에다가 카본 원단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그 카본 원단을 붙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열이 필요한데 열을 좀 이렇게 인두질을 많이 주는 겁니다. 쉽게 생각해서 열을 막 주는 거죠. 인두질 가지고. 그래 주면 카본이 딱 하고 붙어요. 그래서 카본을 딱 고정을 하고 우리가 이제 그 롤링 기계에다가 딱 고정을 합니다. 그래서 버튼을 딱 누르면은 그 유압식으로 해서 딱 내려가지고 이게 말아줍니다. 그게 이제 한 절을 만드는 그런 과정인데 이때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조금만 뒤틀리게 이렇게 감게 되면은 이때 이제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럴 때 이제 그냥 카본이 아깝다 생각해가지고 그냥 쓰게 되면은 일단 그 워블 현상이 생기죠. 뒤틀림 현상이 나중에 생기고 고기를 딱 낚아보면은 막 이렇게 뭔가 밸런스가 이렇게 안 맞습니다. 얼라이먼트가 안 맞듯이 그런 느낌이 들고 조금 더 이해를 돕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우리가 종이를 원단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른 목걸로 잘라서 손으로 이렇게 한번 말아보세요. 손으로 이렇게 말아보면은 한쪽은 좀 공간이 넓게 감기고 한쪽은 좁게 감기고 막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바로 그 문제점이 생긴다는 거죠. 잘 못 감으면. 그래서 일률적으로 딱 감아줘야 되는데 그때 생기는 버그가 뭐냐면은 그런 이제 워블 현상이라든지 편심이라든지 이때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저 같은 초보는 자주 실수를 하죠. 이제 고수분들은 전문 엔지니어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방에 다 성공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때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아이롱 작업에 거쳐서 롤링 작업까지 해서 이제 드디어 한 절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이제 그 건조 작업이 들어가거든요. 건조 작업이라고 하면 그냥 열을 줘가지고 굽습니다. 굽는 겁니다. 지금부터 내가 설명하는 걸 들으면서 그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그 오븐기에 빵 굽는 거 있죠. 틀에 넣어가지고 빵을 굽을 때 뭐 이렇게 덮어주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틀도 그걸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고 그렇게 하면은 그 부분은 빵이 안 타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들어주시면 되는데
건조 작업을 할 때 그 셀로판으로 이렇게 감습니다. 감아줍니다. 왜냐면 카본이 타도 안 되고, 만약에 안 탔다고 지연정 우리가 이게 손상이 갈 수도 있거든요. 데미지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셀로판으로 뭐 10mm라든지 12mm짜리로 이렇게 감아줍니다. 감아줘가지고 이제 우리가 오븐기, 여러분들이 알고는 오븐기, 우리 건조기에 딱 넣는 거죠. 거기에서 일단 90도에 30분 정도 1차적으로 한번 구워주고요. 2차적으로 온도 편차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는 130도 정도 줍니다. 130도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구워주고, 그 3차는 그 식히는 열 가지고 한 30분 동안 그대로 놔둡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 처리를 우리가 하고, 뭐 그 이유는 회사에 따라서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회사에서는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안전하게 건조 작업이 끝났다고 하면은 그 다음 우리가 그 몰드와 카본을 분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걸 바로 탈신 작업이라고 합니다. 탈신 작업. 다른 회사는 이제 이 단어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탈신 작업이라고 하고요. 탈신기에 그 홈에 딱 꽂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몰드를 처음에 딱 아예 성형을 할 때부터 끝에 그 탈신기 사이즈하고 딱 맞게 성형을 합니다. 그래서 딱 꽂으면은 이게 몰드가 딱 꽂힙니다. 그때 이제 유압으로 이제 인해 가지고 딱 빠지죠. 유압을 줘가지고 이제 빼죠. 그래서 분리가 되면은 이제 셀로판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셀로판 제거하기 전에 양쪽에 우리가 다이아몬드 커팅기 가지고 깔끔하게 제거를 해줍니다. 사이즈 딱 맞게. 근데 그때도 다이아몬드 커팅기로 안 하고 그냥 일반 그라인더 같은 걸로 하면은 엄청나게 지저분하게 이제 이게 제거가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다이아몬드 커팅기로 이렇게 제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거가 다 마치면은 회전 모터라고 또 있습니다. 회전 모터 기계 가지고 우리가 셀로판을 이렇게 다 제거를 해줍니다. 깨끗하게 제거를 하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카본 그런 성능이 이제 딱 그림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재밌게 하고 부드럽게 또 만져줘야 됩니다. 열 처리가 끝나고 또 그리고 셀로판도 제거를 해주고 또 그러다 보면 카본이 이제 수지도 좀 묻어 있고 뭐 우리가 커팅 작업을 또 했기 때문에 조금 뭐 이렇게 지저분한 게 묻을 수도 있고, 대체로 깨끗합니다. 대체로 깨끗한데 뭐 어쨌든 우리가 그 도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마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샌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일반 연마가 아니고 물 연마를 해줘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도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작업이 됩니다. 그 다음은 샌드레스기로 이제 합세 부분이죠. 합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이제 미미라고 하죠. 미미. 근데 우리는 이제 전문용어로 합세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그 샌드레스기로 똑같은 연막인데 좀 더 커요. 그걸로 아주 정교하게 해줍니다. 여기서 또 어설픈 저 같은 초보분들은 이렇게 너무 많이 연마를 해버리면 쏙 하고 빠져버립니다. 그럼 실패죠.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그때 아주 정교하게 해줘야 됩니다. 정교하게. 그래서 딱 이렇게 맞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뭐 이렇게 작업을 하면은 대체적으로 다 끝난 거예요. 작업 자체가.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제 가이드를 달아가지고 일단 1차적으로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조립이 됐는지 안 됐는지, 뭐 안 부러지는지 이런 걸 다 볼 수 있는 거죠. 이 정도만 해도 낚싯대가 제조하는 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또 회사마다 아마 다 다를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호야 공방은 이렇게 순서로 만들어지는구나, 그리고 또 이런 용어도 있고 좀 재밌구나, 신기하구나, 이렇게 또 들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카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UPC라고 하면은 P가 46톤, C가 C2 원단, 그리고 뒤에 보면은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그 숫자는 그 카본 두께를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모델에 그냥 그 넘버가 있는데, 왜 40N만 C2 카본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또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지금 설명드리자면 20N, 뭐 30톤, 그리고 40톤, 40톤 이렇게 나옵니다. SK케미칼에서는. 근데 36톤도 원래 나왔었는데 단종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 26톤에도 또 30톤에도 40톤에도 46톤에도 C2 원단을 옵션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탄성에는 넣어버리면 많이 무거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힘들죠. 사실 힘들다고 봐야죠. 근데 회사에서는 그렇게 만들어 달라면 만들어 준답니다. 그래서 그런 또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우리가 고탄성이라고 하면은
경질 때다, 뭐 손조다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20뉴턴으로도 연질, 중질, 경질을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30톤 카본을 가지고도 연질, 중질, 경질을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40톤 카본으로도 마찬가지로 그래 연질, 중질, 경질을 만들 수가 있고, 40뉴턴 카본 가지고도 연질, 중질, 경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지의 양에 따라서도 그게 또 성질이 달라지고요. 그 연질, 중질, 경질 이렇게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전에 카본을 올릴 때 프라이 작업할 때도 좀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가 보강 작업을 따로 또 넣어줄 때 또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언제 달라지냐면 카본을 한 겹으로 했을 때, 또 두 겹으로 올렸을 때 또 달라지겠죠. 근데 그거는 회사마다 어떻게 설계를 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카본 이야기가 다 끝났고요. 이렇게 작업이 끝나면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이제 1차 테스트를 할 때 우리 저번에 그 이 대표님이 영상 올린 것처럼 1차적으로 그 테스트를 해가지고 굴곡 테스트.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휘었을 때 부자연스럽게 꺾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아마 많이 봤을 겁니다. 근데 일부분에 약간 꺾여가지고 이게 곡선이 동그랗게 이게 보이는 게 아니고 딱 부자연스럽게 꺾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불량인 겁니다. 감을 때 뭐 잘못 감았거나 뭘 그 설계를 잘못했거나 하여튼 뭔 이유가 있어요. 그럼 그 부분을 또 다시 감아가지고 다시 교환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다시 힘세의 원인을 또 보는 겁니다. 그럼 그럼 그게 버그가 아니겠다 싶으면은 또 보강을 또 바꿔보고, 보강을 다른 방법으로 바꿔보고, 이제 이런 과정이 거의 막 수없이 합니다. 수없이 카본도 부려뜨려가지고 버려보고, 뭐, 그렇게 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죠. 첫 번째 그 테스트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대상어에 따라서 다르고, 또, 그 낚싯대 그 성질에 따라 다르지만은 거의 뭐 한 1.2kg에서 1.7kg 가지고 이렇게 달아가지고 카본이 부러지는지 안 부러지는지 이걸 또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2차 테스트는 그런 식으로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른 회사는 어떤 제품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일본에 가가지고 자재상에 그 장비상에 가가지고 그 장력 테스트리라고 있어요. 낚싯대 그 테스트할 때 장력 테스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배드민턴 거트 맬 때, 배드민턴 줄 맬 때 있지 않습니까? 자동 기계로 매는 이제 그런 업체에 가면은 버튼을 딱 파운드 조절해 놓고 버튼을 딱 누르면은 자기 힘까지만 딱 도달하면 딱 멈춰요. 그러면 우리 클램프로 딱 집어가지고 다시 줄을 빼가지고 다시 또 누르면 풀어지고 다시 클램프로 잡아주고 이렇게 또 묶어주고 그런 방식의 그 기계가 있습니다. 그 개념은 그거랑 비슷한데 약간 더 업그레이드 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각도도 우리가 이게 딱 조절이 가능해요. 각도도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하고, 그리고 야가 힘을 줬다가 아주 천천히 힘을 빼는 그런 또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그 부채꼴로 해서 각도에 따라서 고기가 많이 물었을 때 힘을 줬다가 또 자연식으로 힘을 또 빼고 이게 파운드 조절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또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챔질을 해가지고 좌측에서 고기가 물어가지고 랜딩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우측에서 물어가지고 또 랜딩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고기가 최종적으로 발밑에서 물어가지고 앞으로 차고 나가는 경우가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모든 테스트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버그가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정면으로 했을 때는 아름답게 휘는데 우리가 우측으로 침질해가지고 당겼을 때, 자로위였을 때는 또 부자연스럽게 갈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롤링 작업할 때도 우리가 제대로 감지 않으면은 거기서 약간 휘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뒤틀릴 수가 있다는 거죠. 뒤틀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또 불량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불량이 생기면은 그 부분을 또 다시 만들어가지고 또 조정을 해주고, 그래서 하나를 완성을 하는 건데 조금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은 우리 그 공장장님은 한 번 실수를 안 합니다. 그게 30년의 짬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판매용으로는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테스트를 다 합니다. 고기가 물었는 것처럼 힘을 쭉 뺐다가 그러면은 40뉴턴 카본과 또 40톤 카본과 또 30톤 카본과 뭐가 다른지도 좀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있죠. 야가 일어서는 그런 힘과 속도도 좀 다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게 사실 뭐 40톤 카본을 써서 무조건 좋다, 40뉴턴 카본을 써서 무조건 좋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40뉴턴 카본에 장단점이 있는 거고요.
또 40톤 카본에 장단점이 있는 거고 30톤 카본에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톤수가 높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46톤 카본은 그 충격에 약합니다. 대신에 카본 중에서 그 나온 것 중에서는 복원력이 가장 우수한 카본이에요. 그래서 대신에 좀 딜레마가 있죠. 이게 파손이 좀 약한데 이런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패턴을 수정하고 또 이제 설계 패턴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기술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래 걸리는 거죠. 이 부분에서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다 갖추어지면은, 요런 테스트를 거쳐서 출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도장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도장은 우리가 설명이 그렇게 길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장님에다가 맡겨요. 장님에 한 30년 차 되는 도장 전문가분이 계시는데, 제가 여러 군데 맡겨봤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우리가 맡기는 곳이 제일 기술이 좋더라고요. 뭐 가격도 좀 비싼 편이긴 한데, 뭐 비싼 만큼 잘하고, 우리가 알료는 일본에서 수입해가지고 와가지고, 거기다 줍니다. 그래서, 100g에 거의 막 200만원, 300만원짜리 이런 것도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100g이면은 한 400대, 500대 만드나 할 때가 생각보다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비싼 건 아닌데 우리 양을 보면은 100g 얼마 안 되잖아요. 양이 엄청나게 작잖아요. 또 그렇게 생각하면 또 비싼 거고 전체 제조 그런 금액에 따지면은 또 그렇게 비싼 건 안 그래요. 안 비싸요. 그래서 이게 우리 같은 경우는 거기다 업체에다 맡기는데 과정은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 그래 내가 상세에다가 올릴 수가 있으니까. 일단 우리 거 같은 경우는 하도, 중도, 그 다음 이제 스프레이, 그 다음 이제 상도, 클리어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실 요거를 중간중간에 한두 개를 빼게 되면은 낚싯대 그램수는 좀 떨어뜨릴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또 오너의 또 자존심이고 마인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 작업을 하라고 하는 거죠. 또 그분도 도장 전문가 그분도 그런 거 안 좋아하고요. 자기 또 마인드가 있다 아닙니까? 자존심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하나도 안 빼먹고 다 넣습니다. 특히 또 클리어 부분에서는 다른 회사보다 좀 2배로 올려달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낚싯대가 얇은데 좀 무거운 이유가 도장이 맨 끝에 클리어 부분이 두껍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낚시를 하다 보면은 그 장기스 이렇게 나잖아요. 이 부딪혀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샌딩으로 해가지고 좀 깨끗하게 제거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해드리는데 근데 갯바위에 심하게 끓이고 하는 거는 잘 안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스들 자지구리하는 기수들은 지워드릴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뭐 이 부분에서는 사실 이 친구 그래도 남들 안 하는 거 좀 해주려고 노력하는 거구나 아마 그런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래 지금까지 1507대 중에서 100대밖에 서비스가 안 들어왔는데 그래도 다 만족하시고 이 정도면 어딥니까 공짜로 해주시는 건데 하면서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맡기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이렇게 도장 전문가한테 맡기는데 거의 대부분 우리가 수입 안료를 써서 그런지 몰라도 일제 일본의 3사들이 다 그 집에서 쓴다더라고요. 그 집 거를. 그래서 그 메이커를 쓴다고 해가지고 우리도 쓰는데 확실히 좀 달라요. 도장 퀄리티가 일반 국산 퀄리티보다 좀 다르고 우리 거는 한 25g 정도, 30g, 25g에서 40g이나 차이 납니다. 원래 완성 무게는 상당히 가벼운 편인데 도장이 하도 욕심을 많이 내가지고 제가 좀 무게가 많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거는 좀 도장을 그렇게 신경 써서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도장이 이렇게 다 끝나면은 도장을 하고 나서도 건조 작업이 들어가거든요. 열 처리가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 또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카본이 데미지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부산에 우리 직원분이 출근하기 전에 이분은 좀 우리들보다 좀 늦게 출근하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늦게 출근하면서 받아가지고 가져옵니다. 우리 공장으로, 경주 공장으로 가져오면은 조립을 싹 이제 깨끗하게 조립하죠. 참 도장을 할 때 여러분 전부 다 따로따로 합니다. 우리가 니스트라든지 그리고 우리 스크류 너트라든지 후드라든지 그리고 엔드 그립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부 다 따로 이렇게 다 도장을 합니다. 그런 걸 싹 가져와요. 싹 가져오면은 우리가 공장에서 다 우리 옹기종기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이렇게 조립을 합니다. 하나씩. 조립을 이제 깨끗하게 해가지고
아까 전에 했던 테스트기 있죠. 우리 이 대표님이 하시는 그 테스트부터 해가지고 또 우리가 그 부채꼴로 해서 이렇게 그 장력 테스트기로 해가지고 파운드 조절해가지고 각도에 따라서 그렇게 휘었을 때 그 부자연스러움이라든지 이런 걸 찾아내는 거죠. 근데 거의 여기서는 분량이 안 나와요. 도장도 워낙 잘 전문가가 하기 때문에 거의 성공을 합니다. 근데 노파심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작업들 때문에 하루에 직원분들도 적은 이유도 있고요. 직원분들도 적고 이런 이유 때문에 많게는 3대, 그러니까 많게는 5대, 적게는 3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낚싯대 공장에서 저렇게밖에 못 만드노 이렇게 이야기 댓글도 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께서 알면은 아 그렇구나 라고 하고 이해를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좀 영세하긴 하지만 작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우리 식구끼리는, 우리 공장 식구끼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또 우리 최고 선임 기술자 공장장님을 필두로 해가지고 호야 공방은 요렇게 한다라고 하면서 항상 화이팅을 외치고 우리 아침에 또 체조를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늘. 이제 이 정도면 다 끝났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워블 현상, 아까 워블이 일어나면은 이제 우리가 고기 랜딩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얼라이먼트가 맞듯이 여기서 막 벗어나고 이렇게 뒤틀림 현상이 생깁니다. 그런 건 이제 완성품을 솔직히 찾기가 어려워요. 완성품은 이미 완성이 된 제품은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느껴지면은 이제 메이커에다가 보내서 테스트를 받고 교환을 받으세요, 여러분. 이거는 불량입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각 회사들이 좀 저를 나쁘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거는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회사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 가지고 불량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랜딩을 딱 해서 이게 뒤틀림이 심하고 여기서 자꾸 벗어나고 그런 느낌을 받으면은 체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내주셔가지고 이건 좀 워블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호야도민님 좀 보내주세요. 좀 봐주세요 하고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초리대 간격이라든지 뭐 가이드 간격이라든지 2번 때 마찬가지, 3번 때도 마찬가지고 좀 더 간격이 좀 의심이 된다, 좀 이상한 것 같다 하면은 저한테 그걸 다 펼쳐놓고 사진을 찍으세요. 가이드 간격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주시거나 그리고 저하고 통화하면서 줄자를 딱 가지고 계시다가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한 몇 cm 나오냐고 서로 물어보면 그럼 비정상이네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또 받아서 가이드 수정을 해드리고 해줄 수 있으니까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대처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쓰시다가 장기스가 많이 생기면은 뭐 4번하고 그 3번 때는 좀 이렇게 좀 다르고요. 우리가 손잡이 때만 그렇게 작업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도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보내주세요. 우리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샌딩 작업도 다 해드리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드리고, 오늘 이제 이렇게 영상을 또 찍었고 여러분들이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 낚싯대 하나 만드는데 상당히 복잡하고 좀 심오한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강에 따라서도 이렇게 허림이 다 달라지고 성향이 달라지고, 처음에 우리가 이제 프라이 작업할 때도 좀 달라지고, 또 카본을 한 겹이냐 두 겹이냐 따라서 다 달라지고, 톤수에 따라서도 또 다 달라지고, 이게 그 한 대 만드는데 당장 막 한 달, 두 달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테스트도 오래 해야 되고, 뭐 이거 또 열 처리도 할 때도 열을 또 어느 정도 줘야 되고, 뭐 이걸 우리가 다 설계도 도면에다 다 적어가면서 제일 마지막에 딱 나오는 게 이 낚싯대인데, 이게 호야공방 낚싯대가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3년이 걸렸습니다. 3년. 그 3년의 그 모든 기술이 압축된 게 바로 이 오나가 시그니처라고 보시면 되고, 오나가 시그니처뿐만 아니라 뭐 치노 시그니처, 마다이 시그니처도 이 베이스를 가지고, 이 기술력을 가지고 다 담겨져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나오는 뭐 노블레스라든지 뭐 마크 1 시리즈라든지 이런 노드들도 이 그 모터를 가지고, 이 기술의 모터를 가지고 쭉 이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뭐 소재라든지 원단은 좀 달라지겠지만 그래야 가격이 다운되거든요. 그래야지 가능하겠지만은 요런 거 그래도 요렇게까지 고생을 해서 만들어 왔고, 이런 많은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 하루에 만들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꿋꿋하게 지금까지 팔아왔고, 우리가 이제 도장을 2번 때 하고 3번 때 하고 4번 때 하고 도장을 좀 다른 패턴으로 넣을 겁니다. 그래서 아래 위로 줘가지고 우리가 딱 휘었을 때, 낚싯대가 휘었을 때 조금 더 이쁘게 보일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역동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도장을 좀 추가를 할 거고, 가격은 지금 당장은 이번 제품들은 아닌데, 다음 토레일 이름을 달고 나오는 카본들은 모르겠습니다. 좀 가격이 어떻게 다운될지 안 다운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조금 다운돼서 20%라도 좀 할인받아서 할 수 있다 보면은 이 가격에서 우리가 다운을 시키고, 뭐 가격이 다운이 안 되면 이 가격이 그대로 또 출고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미 구매하신 분들이 동의만 좀 해주시면은 가격을 다운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다운이 될지는 안 될지는 두고 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편에는 우리 그 오나가 시그니처 이제 완성품을 가지고 좀 심도 있게 2022년도 버전으로 호야도미가 제조업자가 직접 이게 설계하고 직접 또 다 아니까, 이런 내용들 다 아니까 제 시선으로 해서 우리가 리뷰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저는 장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장점만 이야기하고, 단점은 지금 다른 분들도 제 노드에 대한 단점도 많이 올린 분들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단점을 참고하시고, 근데 그런 부분들은 거의 다 지금 수정을 했어요. 벌써 시간이 꽤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수정할 건 다 수정했고, 지금 이제 뭐 또 이게 경험이고 그렇다 아닙니까? 그래서 호야고망은 제가 좀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최근에 대처를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도 그런 걸 좀 잘 받아들이고, 또 우리 고객님들이 좀 불만사항이 있으면 받아들여가지고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호야 공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많이 반성하고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께서 좀 응원을 해주시고, 저도 뭐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닌데, 이번에 인성 논란이 너무 많이 떠가지고,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닌데 왜 이렇게 됐는지, 참 이 성격도 제가 진짜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더 친절하게 또 응대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호야도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차 리뷰 그때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셋.